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 강론 161페이지입니다. 당신이 틀린 거면 어떡할 거죠?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어, 제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오늘이 그 3월 31일인데 벌써 그 이게 강의를 올린 지가 1년하고 3월 30일 한 보름이 지났네요. 보니까. 그래도 1년 동안 그때부터 계속 보고 계신 분도 몇 분은 계시겠죠. 몇 분은 계시겠죠. 어, 그, 안 질리고 계속 제 얼굴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봐준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큰 만용일 수도 있다. 사실은 만용이죠. 아주 큰 만용이죠.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봐달라고 찾아오니까 어, 봐주는 거고 제가 뭐 미리 봐줄게 이런 말은 거의 안 하죠. 거의 뭐 그럴 일도 없고 대충 그냥 대충 오면 장난삼아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도 엄청나게 받죠. 저는 아주 저렴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사주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라도 내고 오니까 나의 만용을 그래도 이게 헛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이 어, 계시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좋은 길로 가실 수 있게 도와도 드리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방금도 저희 직원한테 그러니까 저희 예약센터로 메시지를 많이 보내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요 상담실에 있는 전화기로도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주로 뭐가 됐다, 뭐가 합격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있는 걸 하면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합격 안 할 것도 합격합니다. 사람이 의지라는 걸 보이면 그죠. 특히나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쭉 밀어붙이셔서 인생 끝까지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상담하면서 음, 저도 이게 제가 틀린 거면 어떡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쟤하고 상담 받고 뭐 박사 과정을 아들을 보냈는데 미국에 보냈는데 갑자기 지금 미국이 난리예요. 미국이 어떻게 난리냐면 사립대학교에 신입생 모집 안 하는 사립대학도 있고 과정을 없애버린 학교도 있고 실제로 뭐 교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된 케이스도 되게 많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사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1년은 잘 거기서 그러니까 준비 과정하고 학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한국에서도 꽤 혼란을 겪었던 학생들이 거기 가서 1년 정도 편했다가 또 안 좋아지니까 되게 불안하죠. 심적으로. 되게 불안해서 제가 바로 답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우시는 분도 있고 이걸 그러니까 이 뭐냐 직업적으로죠. 직업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해주시는 말씀에 진짜 무게를 실으셔야 돼요. 대충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저 항상 이게 제가 틀리면 어떨까, 잘못 본 게 아닐까에 대한 걸 항상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제목이 하필이면 이러네요. 그래서 누차 얘기했듯이 사주명리학은 인간의 직관성에서 출발한 학문이다. 사주는 60년을 주기로 반복되기에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했던 행동과 판단을 같은 사주를 가진 후대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은 현상적인 학문이기도 하다.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현상을 관찰해 이론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주원국과 대운의 흐름이 같은 사람들이 유사한 행동 성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통계를 내 만들어졌다.
따라서 누군가의 사주를 보고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실제 상과는 다를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개개인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라온 환경,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같은 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100이면 100,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다는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명확한데 같은 것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같은 사주가 같은 것도 명확하고 다른 것도 명확한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 행동, 뭐 지향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근본으로 가면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부분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변질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주가 가지는 사람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속임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꾸밈이죠. 자기를 어느 정도 꾸미는 거지, 자꾸. 내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저렇게 보여야 되고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면 분명히 사주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핵심으로 가고 근본으로 가고 갈수록 같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쌍둥이라는 거죠. 쌍둥이는 또 운의 흐름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같은 사주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주는 60년 주기로 반복하기에 이 부분을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1년을 말씀드렸잖아요. 1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질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무 질문이야. 제가 원했던 질문이 안 왔어요. 네, 질문이 안 왔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 제가 1972년에 태어났는데 계산하기 힘듭니다. 1972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계산하기 쉽게 194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그죠? 정확하게 60년을 더해서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팔자가 똑같은지 아무도 안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찾아보셨는데 왜 다르지? 이러고 말하셨습니까? 실제 사주팔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그라미 8개 치는 겁니다. 사주팔자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1940년 1월 1일과 2000년 1월 1일은 60년이니까 60년마다 반복된다 했으니까 사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똑같겠습니까? 안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이거 아무도 안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60년을 반복된다고 한 말은 그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1번 저립. 태양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계속 돌고 그죠? 그래서 거기 따라서 매년 들어오는 저립이 다르죠. 저립이 다르니까 년하고 월은 같아요. 그런데 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게 저립 정의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죠. 월도 달라질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년도 달라질 수 있죠. 저립 안 했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한날 한시 60년 차이의 한날 한시가 사주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뭐다? 반복되고 있다. 똑같은 사주의 반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면 51만 8,400까지가 아니냐? 51만 8,400까지가 아니냐? 사주가 51만 8,400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51만 8,400까지의 사주팔자의 구성 60년 또 다른 이 구성 60년 달라진다는 거예요.
디테일 정말 보면 달라집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아무도 이걸 질문을 안 하시거나 틀렸다고 안 하셔서 확인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만세력에 두드려 보면 바로 나오죠. 이런 부분은.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저는 질문을 누군가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1년 동안 1년 포럼 동안 이런 걸 질문을 딱 했으면 제가 바로 그분 계신데 날라가가지고 그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이렇게 하실 할 텐데 그런 게 몇 가지 있겠죠. 한번 이걸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해보 마구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기다린 질문을 하신 분한테는 제가 날라갈 수 있습니다. 그 계신 대로 제가 엄청나게 뭐 바쁘다고 막 말하지만 엄청나게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국내는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뭐 북한에 계신 분들이 혹시 보고 있다면 거기 못 가죠. 맡겨서 그렇고 웬만한 데는 다 가니까 뭐 물론 자가격리 때문에 코로나 그러니까 그런 데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격리 이런 거 안 하면 아니면 백신을 혹시 맞으면 그 백신 여건이 나오고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필자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대해 질문을 한다. 또 어떠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잘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얘기를 해준다. 상담 때 보통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당신이 당신 말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당신 사주의 어떤 부분을 써온 것이다. 사주대로 살아야 좋은 부분은 어떻게 써왔고 사주대로 살지 말아야 좋은 부분은 어떻게 써온 것이니 어떤 점만 개선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상담 받으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저는 급이 있으니까 굳이 안 묻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아세요. 뭐 그런 것도 나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시다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분의 과거가 이 사주가 그 과거가 이러했다면 지금은 이러할 것이고 미래는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라는 게 수긍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내 사주를 인정해야지 내 사주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주를 보는 방식도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의 뒤에는 당신 사주로 당신이 이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 저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특정 사주도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어떤 과거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고 싶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당신의 과거와 비교해서 결과가 어느 쪽일지 생각해 본 뒤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잡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엄청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주는 그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혀 그런 일을 해오지 않았다면 그걸 어떨 경우에는 포기해야 되고 어떨 경우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공부라면 공부할 수 있는 사주냐, 공부할 수 있는 운이냐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하는 거고, 그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다른 갑시다 하는 거고, 공부가 안 될 경우에는.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힘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뭐 자기가 어디서, 한 10군데서, 10군데 봤는데, 전부 다 선생님이 되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되라고 했대요. 그 사람 나이가 한 36세? 36세 정도 돼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 처음에는 서빙했다가 일을 잘해서 이제 점장하고 있습니다. 점장.
그러니까 서빙을 점장을 하고 있답니다. 점장하면서 요리도 하세요 하니까 뭐 급하면 요리도 하죠. 그죠? 식신 쓰는 거죠. 그죠? 식신. 그래서 자기가 10군데 친구 처음에는 사주 한 번도 안 보다가 친구 따라 갔는데 이 사주는 선생님 사주인데 선생님 해야 돼. 선생님 해야 선생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 하라고 하던가요?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그래서 사주가 학교 선생님 할 사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뭐 4년제 대학 나오셨습니까? 4년제 대학 안 나왔답니다. 전문대 나왔답니다. 2년제 나왔답니다. 그러면 대충 해도 요즘 2년제 나오면 제가 계산을 해줬어요. 뭐 선생님 되려면 될 수는 있다. 선생님 되려면 될 수는 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1번은 교대나 사범대 다시 들어가 입학하는 거. 2번은 2년이니까 학점은행제 통해서 4년제 학사 받고 이제 교육대학원 가는 거. 가면 교육대학원 가면 이제 학사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 나오니까 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시험 기간 플러스 4년. 얘는 뭐 1년이면 요즘 가능하다고 해요. 4년제 학사는 플러스 교육대학원 2년 뭐 3년 이렇게 잡으면 뭐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비슷하죠. 그리고 임용을 해야 돼. 이제 임용 시험은 뭐 바로 붙을 수도 있고 바로 안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라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10군데에서 이런 말 안 해주더나. 선생님이 되는 방법을 말 안 해주더나. 한국에 선생님 되는 방법 뭐 있습니까? 교대 가는 거. 교대 가면 초등 선생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 그죠? 아니면 교대 아니면은 사범대 아니면 교원대 한국 교원대나 사범대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교원대 가면은 이제 뭐 초등도 될 거, 중등 교원도 될 거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런 거 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일반 대학인데 교과 과정 이수할 수 있는 과를 개설해 있는 대학이 있죠. 거기 가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내가 4년제를 이미 나왔거나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학세를 받을 수 있으면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육대학원을 이수하면은 교사 자격증 나오는 방법. 이 방법이잖아요. 이게 선생님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사립대 선생님은 그냥 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 그 사립대는 사립 고등학교죠. 사립 중고등학교.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도 마찬가지고 교사 되는 게 쉽지 않죠. 아니면은 일반 공립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다 임용 시험을 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다는 거죠. 이걸 말 안 해주던 애니까 이걸 말 안 해줬대요. 그냥 선생님 사주라고 했대. 선생님 돼야 된다고. 36세한테.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 회사 자기 회사에 되게 더 높은 사람이 그만둔다니까. 지금 점장 잘하고 있는데 그만둔다니까. 그것도 일종의 서빙에서 점장까지 됐으면 대단한 건데 갑자기 그만둔다니까. 그만두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봐라. 비용이 부담되면 내 돈 낼게 해가지고 왔대요. 그 10군데에서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줬대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사주라고 말해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36살한테 말하려면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건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죠?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알바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그래서 선생님 될지 안 될지 말을 해줘야지. 상담이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당신 선생님 사주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집에서 공부하는데 대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공부할 의지가 있는가?
그죠? 이런 거 다 물어야죠. 그죠? 이게 된다면 그래 해라. 오케이.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 과정, 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지. 그죠?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무슨 해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게 돈 많은 집에 이름하여 재단, 교육재단을 하고 있는, 교육재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완전 노는,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 집에 제일 노는 그 남자분이었는데 자기 친구 따라왔어요. 친구 따라 왔다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좀 시간 되느냐 좀 봐줄 수 있느냐 해서 한번 보자 했더니 자기는 이제 대학을 다니다 말았기 때문에 대학은 중퇴고 그럼 고졸이고 뭐 나이가 그때 당시 한 29 정도 됐을 거예요. 군대는 그때 면제를 시켰겠죠. 면제. 돈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에 정문대 있고 고등학교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재단에 가서 일을 하라는데 뭐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러는데 내가 뭐가 될 수 있겠냐 막 그러면서 뭐 했으면 좋겠냐니까 자기는 교수 되는 게 꿈인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동양대 총장 뭐 최승현인가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되게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사장 할 수 있다. 재단 이사장은 학위 없어도 된다. 이 사람 깜짝 놀래서 진짜 열심히 재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게 그 고졸 총장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몰래 총장 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대학이라도 다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대학을 다시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죠.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교사 자격증이 이렇게 복잡해 나와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죠? 그 다음에 많이 경험하면 많이 경험할수록 더 디테일하고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해줄 더 그분한테 도움될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어디까지 읽었지? 그런데 이런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A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A는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라고 읽어줬는데 제가 틀린 건 어쩌냐고 막 물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경우에도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유는 내가 해주는 말은 당신을 망치는 방향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해주는 사람이 이게 되는 게 제일 낫다 했으면 그건 망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안 알려줬지만 선생님 사주라는 거는 말해준 거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점장 그만둘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점장 그만둘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제대로 말을 해줘야지. 그죠? 기간이 얼마 걸리고 어느 정도의 복잡함이 있고 이런 걸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수학과 나오면 수학 선생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학원 수학 선생님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학원은 대학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디테일하게 말을 안 해주면 나 이제 이거 정장 그만두고 지금 4년대 대학 편입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다른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수학을 이런 식으로 수학을 좋아했었으니까 그래도 저건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멋있어 보이는데 그죠?
나의 그 와이셔츠, 점장 와이셔츠 이거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서빙하는 그 스처를 벗어버리고 이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리라 하면서 이럴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말은 또 다르죠. 아, 당신은 선생님 사주다. 선생님 사줘야 되는데 못되지 않았냐. 그런데 선생님 사주니까 선생님처럼 살면 된다. 이거 하면서도 서빙하면서도 그러면 밑에 직원들 잘해주고 그죠? 밑에 직원들 잘해주고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본인이 뭐 지금 점장 정도 되니까 회사에서 어떤 교육 같은 거, 사내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있다면 네가 잘 가르치니까 잘 가르치는 사주니까 그런 거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니는 선생님 해야 돼 무조건.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도 때려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꼭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왜 찾아온다고 오히려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똑같은 시간을 내는데 그걸 기업 상담을 하면 그거 몇 배? 많이 받으면 10배도 받아요. 그죠?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훨씬 짧게 일하고 편하죠. 그래도 개인 상담 해주는데 그럼 나는 4시간 빼고 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간 낭비하면서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해줬는데 왜 찾아왔냐 이거 말 안 들으려면 이렇게 오히려 따집니다. 따지는 거죠. 기분 나쁘죠. 말도 안 들을 거 왜 와가지고 내 시간을 낭비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되게 기분 나쁜 케이스들도 있죠. 간혹 그렇습니다. 필자는 말 들을 사람 사주만 보고 싶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말 이게 제가 말하는 이 상담할 때 그걸 내정법을 써서 그런망을 두고 상담 신청 받고 근데 그래도 다 안 걸러지죠. 이상한 사람 와봐요. 참 머리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보내버리죠. 그렇고 이런 사례가 되게 이게 특히나 제가 위에 말씀드린 데 제일 머리 아픈 사례예요. 가장 많은 사례는 이런 경우다. 사법고시에 죽으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관운이 약해서 힘들다. 더구나 내년이 지나면 약한 운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7급이든 9급이든 시험을 봐서 우선 붙여놓고 보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담자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법시험 안 돼 당신은. 안 되니 7급 9급 붙어가지고 월급이나 받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사법 돈 되는 거 월급부터 나오게 만들어 놓고 사법시험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저는 그러니까 당신 안 돼 말 안 하고 그래도 좀 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말했는데 그런데 제가 틀리면 어떠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오기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합격한다면 저도 좋은 거죠. 그냥 내가 틀리고 말겠다. 그죠? 내가 틀리고 말겠다. 합격한다면 필자도 좋겠다. 그러니 필자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이럴 경우 오기가 나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이제.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은 내심 자기가 알고 있던 생각하던 것을 들켜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쳤지만 큰 소리 치면 된다. 네 말 틀리면 어떡해요. 내 합격하면 뭐 네가 보상할 거가 뭐 상담비 다 내놓을 거냐. 그렇게 막 해요. 그런데 실제로 뭐다? 찔린 거죠. 아,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지금까지 끌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큰 소리 한번 치본 거지.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기에 어쩌면 혹시 하는 우연을 바라면서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공부 자체가 뭐다? 현실 도피인 거예요. 현실 도피. 그래 공부하면서 오히려 편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부가 휴식이자 피신할 것이고 안식처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어 공무원 10년 공부한 사람들 그 때려치워야 돼요. 빨리.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 온 데 보면 국어 공무원 3개월 그죠? 의전 피트 6개월 예? 한의전 의전 피트 6개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4, 5개월 합격한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재라서 합격했어요? 아닙니다. 집중하면 가능해요. 내용은 그거밖에 안 돼 원래. 집중하면 가능해요. 안 하는 거지 그만큼. 자기 사주만 맞다면요. 6개월 만에 웬만한 시험 다 합격합니다.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한계. 합격 못하는 한계가.
그게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따라줘야 돼요.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사법고시도 사실은 뭐 아주 짧게 하기 힘든 게 글 쓰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단지 그냥 시험으로만 끝나는 경우에는 짧게 끝나요.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놀고 있는 사람 많잖아. 지금 뭐 고시촌에 보면 제가 보기에 한 80% 놀고 앉아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모두 구제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관계로 구제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또 이런 사례도 많다. 운적으로 더는 승진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직을 고려해봐야 되는 경우도 많다. 이직을 통해 현재의 직장에서는 올라갈 수 없는 직책을 가질 수 있다. 또 현재의 직업 형태가 싫다면 개인, 그러니까 개업하는 거죠. 개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익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이것은 사주 구성이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사주가 그렇다면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반대로 이런 사례 중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무관, 관운이 끝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직장 다니라고 말하고요. 퇴직 후 대비하는 게 맞다고도 말을 해줍니다. 사람을 우인하는 게 얼마나 오묘한 것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다니고 싶어도 잘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 대충 즐기면서 월급 루팡하고 하면서도 정년까지 다니는 게 이 사람의 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직업운입니다. 직업운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돈, 즉 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 사주 그대로 흐른다. 그러므로 최소한 여기에는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라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거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대비 안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오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러는데 저도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운만 가지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운이 끝나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른 곳에서 듣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뭐 하지 말랬는데 저는 하라고 하고 뭘 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럼 제가 물어보죠. 지금 직장이 제가 말하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다? 제가 할 말이 맞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제 방법으로 공부하신다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들 중 대부분의 케이스는 필자의 가장 전문 분야이기도 한 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백방의 준비를 마친 뒤 자신의 사업 가능성 여부를 물으러 왔다가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 준비했다고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세요 하는 거죠. 요새 필자는 창업 가능성을 알려주는 컨설팅 파트를 추가로 신설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자주 한다. 이것도 한 4, 5년 전에 쓴 글이라서 끝내는 신설을 안 했습니다. 그냥 창업 관련 이게 작은 창업 관련 상담을 되게 저렴하게 해드리는 뭐 저렴하게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걸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 이런 걸 너무 많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걸 사업한다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 창업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인생의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제 친구를 예로 들어서 자기를 예로 듣는지 모르겠죠. 제 블로그를 안 읽으니까 친구를 예로 필자는 대인관계를 지인과 그냥 아는 사람으로 나눈다.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도 같다고 본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공유한다. 지인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나누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 필자가 아는 사람에 제가 아는 사람 되게 많겠죠, 그죠?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 만 단위를 하는데 뭐 어찌 보면 10만 단위일 수도 있겠죠.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 관리하냐고 묻는 사람이 관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SNS 시대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SNS 뭐 하는지만 대충 보면 어째 살고 있네 하는 거고 보이면 안 보이면 그만인 것이고
다만 아닌 사람들은 확실하게 끊어낸다. 그러니까 괜찮다 싶은 사람은 그냥 놔두놓고 아닌 사람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맥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인맥 관리는 뭐냐면 쓸데없는 사람 잘라내는 게 인맥 관리입니다. 자꾸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잘라내느냐가 인맥 관리예요. 그죠? 필자가 생각하기에 대인관계의 포인트는 자주 만나고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라 잘 끊어내고 정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저하고 술을 한잔 하겠다, 밥을 함께 하겠다 이러는데 실제로 제가 그 최근 10년 이내에 20년 전부터 아는 사람 아니고 새롭게 밥을 먹은 사람이 10명은 넘을 거고 20명은 안 될 겁니다. 20명은 제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나하고 밥 안 먹고 아무나하고 술 안 마십니다. 이게 아무나라는 말이 뭐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인급의 사람이 아니면 밥 잘 안 먹고 술은 잘 안 마십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너의 대인관계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냥 뭐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차 한 마시고 대화만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전화로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들인다. 그다음에 사실 뭐 술자리라는 게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 술자리라는 게 그냥 혼자 편하려고 마시거나 아니면 편한 사람들하고 편한 얘기를 하려고 마시는 거지 뭐 일 얘기하려고 술 마실 나이는 지났잖아요. 20, 30대는 일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하고 1년 365일 뭐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 모임 할 때 그때는 10년 전이에요. 이미 10년 전인데 그때는 대리를 하루에 3, 4번씩 불렀어요. 이 대리운전에 제가 최고의 VIP죠. 3, 4번씩 부르니까. 그죠? 그때는 또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다닐 그럴 일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 할 수 없이 차를 뭐 아무 때나 대놓을 수는 그러니까 차를 그러니까 놔두고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대리운전해서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 당주님 하루에 3번씩 4번씩 대리운전할 때 정말 신기했다. 저게 인간인가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사람을 끊어내는 게 훨씬 더 대인관계, 인맥 관리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제가 밥 먹기 참 힘든 사람입니다. 그럴 생각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원래 보던 사람만 봐도 몇 번 더 보고 가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술은 안 마시는데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하죠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병호잖아요. 뜨겁잖아요. 잘 체합니다 저도. 그래서 편안하게 밥 먹기를 원하는 거죠. 어쨌든 넘어가서 필자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인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중 절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평생 듣고 산 친구가 있다. 어머니와 장모, 와이프가 오만 트럭간 점쟁이 무당에게 묻고 다녀서 얻은 결론이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 친구에게 아무 때나 시작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식당 해야 된다고 했다. 이유는 이러하다. 이 친구 사주를 보면 재가 없고 무재사주예요. 관다에 월지 일지가 이합이 되어 있다. 대운의 흐름 역시 관의 흐름이다. 이 정도만 들어도 사주명리학의 레벨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종놈사주네 할 것이다. 맞다. 종놈사주다 이 사람은. 종이 뭔가? 마당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죽으라고 일해주고 세경 매푼 받고 만족하는 사주가 바로 종놈사주다. 실제로 이 친구는 어디를 가나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또 천성이 충직하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내부 고발을 하고 나와서는 그러니까 내부 고발도 하죠. 그죠? 종놈인데 내부 고발도 하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대기업 건설사에 취직해서 부장까지 했어요. 자신의 관운이 다하자 회사 부도 후에 사실은 이 회사 부도나는 것도 제가 이미 말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하고 연결된 회사라 가지고 그때 4대강하고 막 그럴 때 이 끝나면 분명히 회사 청산하고 다 빼먹을 거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게 정치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튼튼한 회사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으면서 가장 청렴하게 이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운영 횟수는 어떻다? 회사 날려가고 백수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걸 말을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관운이다 해서 회사가 망했지만, 뻔히 그게, 이 회사를 보니까 이 친구 관운하고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관운이 다하자 회사 부도위에 여러 가지 몸쓰는 직종을 전전하다가 다시 건설회사에 취업했다. 건설 이걸 계속 했으니까 좀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어디 가든 먹고 살았다. 이 친구는 부장까지 했던 건설 회사는 입사할 때는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았는데 회사를 업계 1위, 이제 전문 건설 쪽이었는데 1위로 키웠고,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에서는 부도 정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부정 비리도 저지르지 않은 유일한 청백리 사원이게 됐다. 이게 조사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전화까지 왔을 정도로 어떻게 니만 아무 짓도 안 했냐. 그럼 뭐예요? 그죠? 그럼 뭐해? 오히려 하고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거. 그러니까 몇억 해먹었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걸리는 게 없어서. 저는 오히려 야, 해먹을 수 있는 게 해먹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뻔히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인다고요. 지가 그 몇십억씩 몇백억씩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이죠. 정말 안 걸리는 게 그런 게 아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런 공돈을 먹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돈 갖다 줘도 그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이런 친구는 주머니 안에 그 5만 원짜리 지폐 한 1억 집어넣어갖고 10년 후에 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두는 거죠. 옆에 둔다고 말하면 좀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옆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오면 백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 뭡니까 벌금 내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요. 집 몇 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고 이게 부패잖아요. 그죠? 이게 부정부패죠. 그런 걸 바라고 지금 공기업에 있거나 공직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 이번에 다 걸러내잖아요.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국어공무원까지 해야 된다니까 국어공무원이 반발한다는데 제가 앞에 글에 있었죠. 어떤 공무원이 이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다? 그 사람이 지금 건축가에 요직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구급이었어요. 요직이라는데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표 내니까 이혼해 준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런 걸 이번에 다 털어내겠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웃긴 게 부정부패라고 욕하지만 이 하니까 하위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니 하는 기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미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부정부패를 일으킬 거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법제화 시킨다니까 오히려 또 반발하는 거예요. 욕할 때는 언제고. 대통령을 밑에 사람 잘못했다고 대통령 타에서 욕하다가 대통령이 바로 잡으려니까 바로 잡는다고 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런 거죠. 정말 이번 기회에 공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정말 부패가 사라지겠죠. 그죠? 최소한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 관련해서 부패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치 얘기를 어떻게 하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세상 어느 점집에서도 사업은 안 된다고 했던다.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사업과 식당, 카페 같은 장사는 사주명력적으로 봤을 때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라는 것과 장사는 다른데 자꾸 같이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업, 장사, 자영업을 모두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일단은 같은 것으로 놓고 보자. 이 친구는 얼마 전 한 달 정도 직접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식당을 개업했다. 간판을 공유하는 세미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소스와 원재료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이래저래 한 5년 됐겠죠. 지금 코로나 시국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부 지원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예, 정부 지원금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잘 되는 거죠. 그죠? 단골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다른 데는 안 가도 이 집은 계속 옵니다. 왜냐? 자기의 종이 이 식당에 있으니까. 이 친구의 식당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하는 그 프랜차이즈도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장님도. 프랜차이즈 본점 사장님도. 여기도 대박 났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 일단 읽어보시고.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 60년 살아온 동안 40년 이상을 가정주부로만 지내신 분이 계세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분한테 사업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이분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지금 70에 가까워지. 지금 이제 80 되셨겠죠. 이제 한 70에 한 80까지 한 70 중반 정도 되셨겠네요. 70.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안 되셨는데 70에 가까워진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사과하는 게 그때는 진짜 미안했다면서 저한테 이런 말 안 했는데 그때는 이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사람 미쳤나 하고 생각했었다고. 필자는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아들 셋을 모두 본인 소유 건물들 관리하는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시킨 그대로 하셨어요. 이분은. 여기서 관리를 하면 청소, 그 건물 청소하는 청소, 실제 청소원이에요. 청소원으로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드러분이랍니다. 청소하고 맨날 닦고 이런 거 없어요. 청소, 페인트, 유지 보수, 경비 이런 겁니다. 제가 아마 제일 어린 아들이 경비하면서 다른 거 전기 쪽 이런 거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셔서 큰 아들이 요새 도배를 배워와 유지 보수 비용이 줄었다고 귀여운 아들 자랑을 하고 가셨다. 이제 도배도 하는 거죠. 이제 페인트도 하고 도배도 합니다. 이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지인 소개로 필자를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저한테 몇백 주고 온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였으니까. 실제로 되게 부담스럽죠.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왜냐하면 계속 돌아가는 기업이야 비용 처리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비용 처리가 아니고 실제로 먹고 살 걸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남편 잘 만나서 자신과 아들 셋이 평생 잘 먹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버리니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막막하니 밀려오더란다. 그런 이분에게 필자는 믿을 수 있는 건설업체 사장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소개해 줄 테니 본인은 가지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아들들은 셋 다 평생 취업하기는 글렀으니 잡일이나 시켜서 최소한 자기 밥벌이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게 하라고 컨설팅했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남편분이 없으면 안 된 사업이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어떻다? 이제 돈벌이 할 부분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상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셨기 때문에 그냥 돈이 그냥 안 들어오는 상태. 그런데 뭐는 있다? 땅은 있다. 그리고 하는 일 때문에 빚도 있었어요. 빚도 있었어요. 그게 돌리다가 못 돌리니까 그게 빚으로 남은 그런 상태죠. 근데 땅은 꽤 많았죠. 땅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건물 지어서 일단 땅만 있으면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만 있으면 건물 다 아시죠? 땅 있는 분들은. 모르시면 오세요. 알려드릴 때.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건물은 지어 올릴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때는 아마 되게 이게 그 임대 조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때입니다. 이명박 때라 가지고 그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하면 거의 1% 금리로 건설 자금 자체를 다 대주고 주차장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풀어줬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란이 있는 겁니다. 주차 대란이 뭐 때문에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있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세대당 한 대씩 안 만들어도 돼요. 이 법에 의하면. 이런 것도 왜 정치잖아요, 정치. 내 주차장이 왜 없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때 하신 분들은 다 돈 벌었죠. 땅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분은 필자의 말 그대로 따랐다. 4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 변변한 직업 없이 외제차 굴리면서 아버지 덕에 먹고 살던 아들 셋의 현 주소는 스타렉스 승합차라고 한다. 이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 사가지고 안에 짐을 꽉 재놓고 건물 한 서너 군데 돌아다니면서 맨날 유지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것도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죠? 그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일 잘하시는 분 따라다니게. 그러니까 처음에 잡일 하면서 일 배우라고. 그래서 그 딱 새 아들이 그런데 또 엄마 말 잘 들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잡일 하시는 분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몇십억에, 몇백억에 자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의외로. 부자이신 분들 중에서. 사실 이분은 자기 아들들이 사람 노릇할 거란 기대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들 사람 만들어준 제가 제일 고맙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사장님은 남편이 남기고 한 30억 이상의 빚 다 갚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밥벌이 할 필요 없는 기술을 갖춘 아들들과 잘 살고 있다. 참고로 이분은 어디 가면 항상 평생 가정주부로 살 팔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대부,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지금 금액이 불어서 1, 200억대 건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되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IT 벤처를 하던 16년 전의 일이다. 한 20년 전의 일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수시로 이력서를 받아서 부족한 직원을 충원했었다. 지금과는 달리 인력을 원하는 회사는 많고 인력 공급은 부족할 때라 직원 구하기 정말 힘들었다. 그때 필자와 동갑인 29세의 남자가 면접을 보러 왔었다. 대학 졸업 시기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때 취업을 못하고 그때까지 직업을 못 구하고 있던 동년배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질 것은 없었지만 전공한 것도 아니고 고작 학원에서 몇 달 배운 게 전부인 사람을 프로그램으로 받아줄 회사는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사람을 채용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주였고 사주팔자죠. 관상도 그랬고 그러니까 뭘 봤냐면 그냥 사주하고 관상만 보는 거예요. 사주하고 관상.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부정한 게 있으면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이 사람은 제 IT 파트를 맡아서 IT 회사를 했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얼마 전에 문 닫았어요. 이거 저희 아픈 손가락 그럴 일이 있어서. 근데 이분은 여전히 그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 진 그룹들, 그 믿고 맡기는 그룹들도 의도치 않게 그 다음에 경고를 했으나 듣지 않고 하다가 사고를 치죠. 그래서 무너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맡겼으니까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얘기인데 이분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일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것도 근 20년 전입니다. 초창기에 동업을 했었는데 동업자의 일을 도와주던 친한 동생의 상이 너무 좋았다. 이 관상이 좋은 거죠. 이분 동업이 결렬될 때쯤 이분에게 같이 일하자고 해서 저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이분은 지금 자기 개인 일을 하시거든요. 개인업을 사장님이 되셔서 하시는데 아직도 이분도 제가 같이 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관상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상만 봐도 어떻다? 나중에 사주를 보면 더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을 갖추실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지금 아직 관상을 안 배우셨으니까 사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생일 정도 물어봐서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관상까지 배우시게 되면 그냥 관상만 봐도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필자에게 사주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언을 받아서 사업을 키운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는
강한 자아란 말과 제가 강한 자아라고 하니까 이게 신강을 말하는 것이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강신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주로 봤을 때 신약해요. 그런데 사주로 봤을 때 신약한데 엄청나게 자존심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제일 그런 사람이 기일관들. 아무것도 없으면서 죄송한데 기일관들 아무것도 없으면 자존심 엄청나게 강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기일관을 신강하다고 잘 안 하죠 또. 그죠? 물론 이것도 구성에 따라 그렇겠지만 그런데 강한 자아는 가지고 있다. 기일관들이 잘 살면 엄청나게 잘 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신일관도 마찬가지예요. 신일관들 날카로운 건 날카롭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뭘 펼치거나 뭘 하진 않지만 내가 어떤 뭘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그 밀어붙이는 힘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과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강신약을 할 게 아니라 신강신약은 뭐냐면 분명히 신강신약 이론에 따르면 신약한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강하면 이거 신강이다. 신약한데 그 이론에 따르면 신강이 돼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했던 이론적인 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뭐다? 강한 자다. 강한 자.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고집 셀지 안 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시다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면 어떻다? 잘 살더라는 거죠. 신강신약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 잘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사는 거다? 신약한 사주 구성이라서 남한테 잘 굽힐 수 있지만 강한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신강신약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강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강신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이 필자와 합이 맞았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불구의 의지로 본인이 직접 이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키우고 난 뒤로는 필자를 멀리 하려는 경우가 많다. 필자라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누구를 상담해 줬다. 누구를 키웠다. 내한테 상담하고 누가 이래 됐다. 이런 말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어떻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은 걸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지난 토요일 상담하러 왔던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물었다. 혹시 사주를 봐서 부자들이나 이미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만 도움을 받고 일반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요. 당신한테는 원래 부자들만 온 거 아니야?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주를 보려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사주만 봐야지 잘 맞출 수 있는 거고 정말 그 힘들게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주는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제가 잘난 사람들 사주 봤다는 자랑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닌 사람들을 키운 케이스가 훨씬 많죠. 그렇죠? 제 주변 분들은 아주 많이 아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회적으로 대단하게 올라가고 이런 게 사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지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사주 봐줄 것도 없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정도 봐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주를 봐서 부자들이나 이미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만 도움을 받고 일반인들은 전혀 도움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 이 말에 답을 하자니 답답했다. 사주를 본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사주를 봐주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 건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누구 사주를 봐줬네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아주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한 사람한테만 사주 보지 않습니다. 저한테 보고 다른 데도 보고 다 보겠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뭘 하지 않습니다. 작은 업체나 처음 시장은 좀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 사람의 인성, 지성, 건강, 내면 등등을 아우르는 가장 디테일하고 정확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 사주를 봐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 나를 찾아왔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사주를 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간혹 이런 말을 저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을 때, 안 믿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위의 질문을 받았을 때 필자에게 왔을 때는 일반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중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사람들 중 한두 명만 이름만 됐어도 일반인도 사주를 통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 사주를 안 볼 때라서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누구 사주를 받네 하고 떠벌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나에게 당신 본인은 사주를 믿고 그대로 행동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다. 저는 그러니까 니는 사주대로 사느냐 이렇게 묻죠. 저는 100%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필자 주변의 사람들은 필자에게 어떻게 예전에 말한 대로 사냐고 한다. 필자는 언제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들을 그대로 다 하고 살고 있다. 실제로 제가 나는 시골 가서 살 거야. 애들 어릴 때는. 그리고 애들 초등 가면은 외국 가서 살 거야.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실천을 한다는 거죠. 실제 제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지 않게 저를 아신 분들도 제 그 인스타나 뭐 이런 데만 보면 그렇게 살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보고 말하는 거죠.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내 사주의 따라야 할 점은 따르고 피해야 할 점은 피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 사주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시골 사는 게 더 좋으면 시골 가는 거고 외국 사는 게 더 좋으면 외국 가는 거죠. 가족들 사주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시골도 갔다가 외국도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묻는데 그렇게 사는 게 내 사주에 좋고 내 사주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그죠? 그럼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제 입장에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잘 사는 이유는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꿔서도 말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뭐 어쨌든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째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뭐 제가 하는 회사들도 그냥 던져놓고 한 달에 한 번 출근해도 돌아가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계속 전화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해야지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빨리 정리하고 싶고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데는 계속 돌아가고 싶은데 거기는 또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도태되는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계속 새로움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주 안 봐도 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다 그렇게 살고 있기에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행동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굳이 사주 안 보고 그대로 살았는데 자기 사주와 자기 사는 방향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봐서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같이 사주가 보면은 어찌 보면 사주 자체에 보면 등락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 잘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사주에 맞게 사시면 어떻다? 잘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